맨유가 이번에 프리시즌 경기에서 본머스를 무려 4대1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프리시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영입된 선수들이 아무도 없죠. 뭐 이 자리에 쿠냐도 없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은베모도 없고요. 레온도 없습니다. 진짜 순수. 지난 시즌 15위 했던 그 팀 그대로거든요. 심지어 상대가 본머스잖아요. 지난 시즌 맨유가 본머스 전적이 어땠는지 아세요? 3대 떡을 당했고요. 1대1로 비겼습니다. 지난 시즌에 본머스 상대로 맨유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저는 예전에 본머스전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라울라의 본머스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집요한 전방 압박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맨유가 제일 안 좋았던 포인트는 뭐예요? 후방 빌드업이 도저히 안 된다.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짧은 빌드업이 안 되는 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랑 상대의 장점이 딱 맞아떨어져서 도저히 좋은 전적을 낼 수 없는 상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까지는. 근데 오늘은 정말 좋게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 후방 빌드업이 이제 된다. 아모림도 후방 빌드업을 원래 하는 감독입니다. 되게 빠른 전개의 후방 빌드업을 쓰는 감독이고요. 단순하게 볼을 유지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높은 전진성을 요구하는 빠른 빌드업을 요구를 하죠. 이날 맨유의 빌드업 형태가 꽤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은 쇼가 넓게 벌리고요. 맥과이어랑 요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키퍼인 히튼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백스리 빌드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뭐 브루노, 카세미로 떨어지고요. 달로 떨어지고요. 맨유는 이 후방에서 오른쪽에 빌드업에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이 오른쪽 공간으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이 오른쪽 빌드업에서 요로가 오늘 참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대부분 장면에서 많이 나왔던 게 히튼이 볼 잡고 있을 때 요로가 측면 넓게 벌리고요. 히튼이 요로한테 패스를 넘기고 상대 전방 압박이 요로한테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로가 당황하지 않고 앞에 있는 달로나 카세미로 브루노한테 볼을 잘 빼줬죠. 그러면서 이 오른쪽 후방 빌드업에서 풀어 나왔을 때 비교적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왼쪽 자원들 쇼나 도루구, 마운트 이런 선수들한테 볼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 이들이 높은 공간에서 넓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됐죠. 이날 경기에서 이런 후방 빌드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제가 볼 땐 도루구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후방에서 볼 풀어 나오고 중앙 거쳐서 왼쪽으로 전환, 넓은 공간 차지한 왼쪽이 공격적으로 상대 박스 타격. 오늘이 도루구가 1골 1어시를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모림 체제에서 윙백이라고 하면은 윙어랑 역할을 어느 정도 겸하잖아요. 측면 넓게 벌리면서 상대 공격 지역으로 높이 올라가는 윙백.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림 체제의 윙백이라고 한다면은 공격성이 정말 많이 갖춰져야 하는 자원인데 지난 시즌 도루구가 뭐 전진성, 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뭐 괜찮았다고 쳐도 섬세하면 상당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파이널 서드 올라갔을 때 특히나 뭐 크로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골 장면 왼쪽 측면에서 상대 라인 다 부수고 들어가서 왼발 각도도 아니고 오른발로 잡은 다음에 가운데 있는 호일룬에게 크로스. 이 크로스가 또 잘 날아가면서 호일룬이 깔끔하게 헤더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죠. 지난 시즌에 그 왼발 자기 주발로도 잘 못 올리던 크로스를 이렇게 반대발이 오른발로도 올릴 수 있게 된 거는 솔직히 좀 감개무량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빌드업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은 맨유가 이제 오른쪽에서 주로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를 이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중앙 거쳐서 왼쪽으로 공격 루트를 잡겠다. 이게 주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날 유독 이 오른쪽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이 아마드 디알로까지 관여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드 디알로가 이 2선 부근에 가만히 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3선 인근까지 내려와 줬죠. 그래서 이날 맨유의 빌드업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후방에 브루노 페란데스, 카세미루, 이 중앙 미드필더 두 사람하고 같은 라인에 아마드 디알로가 서 있는 경우가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방에 있는 요로한테 볼을 받아서 전개를 풀어주는 장면들이 꽤 있었죠.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경기 통틀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모림 체제에 들어와서 맨유가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빌드업 시퀀스였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시퀀스인데 후방에서 볼을 잡은 레니오로가 전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패스를 찔러주는데요. 이 볼을 위에서 내려온 아마드 디알로가 받아줘요.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벌려있는 달로한테 리턴을 돌려주죠. 아마드한테 볼을 받은 달로는 다시 이거를 기점이 됐던 요로한테 돌려줍니다. 이미 이 삼각 패스 구도에서 본머스의 전방 압박 자원들이 이 오른쪽 공간에 많이 쏠려있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반대편 손을 들고 있는 루크쇼 쪽은 넓은 공간이 열려있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볼을 받은 요로는 이걸 또 아마드에게 돌려주고요. 아마드는 볼을 받아서 돌아선 뒤 넓게 벌려있는 루크쇼 쪽을 확인. 좋은 패스를 찔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머스의 전방 압박 자원들이 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루크쇼 쪽에는 압박 자원이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덕에 볼을 받은 쇼는 이렇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쉽게 볼을 캐리해서 올라갈 수 있었죠.
이걸로 이미 맨유는 본머스의 전방 압박을 훌륭하게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내려와서 삼각 패스의 기점이 되어줬던 이 선수 아마드 디알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방으로 내려와서 전방 압박을 풀어준 뒤에 쇼에게 패스를 찔러준 후 아마드는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프라인을 넘어서 쇼의 패스를 받은 도루구가 안쪽으로 좁힐 땐 아마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걸 본 도루구는 아마드에게 패스, 아마드는 오른쪽 넓게 벌린 달로에게 패스를 또 찔러줍니다. 오른쪽 후방에서 빌드업하면서 상대를 다 이쪽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왼쪽에 자유로운 선수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전진 방향을 세팅, 상대가 또 왼쪽으로 끌려가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어느새 올라온 오른쪽 자원은 또 프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번엔 또 반대쪽 측면에서 공격을 진행한다. 좌우 측면을 정말 넓게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아모림이 그동안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빌드업의 형태가 오늘 비로소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형태는 굉장히 또 깔끔한, 체계적으로 약속이 잡혀있는 듯한 빌드업 시퀀스였다. 그리고 이렇게 볼 전개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맨유가 볼 전개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개의 템포가 오늘 원터치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지난 시즌 경기 쭉 보신 분들이면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맨유가 전개를 할 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볼 잡고 주변에 동료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두리번 거리다가 템포 늦추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동료가 어디를 뛰어가고 있는지가 아직 파악이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그 패스가 급하게 뿌려져서 뭐 길게 간다든지 아니면 짧게 간다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저는 의미 있었던 게 굉장히 원터치로 가는 패스들이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이게 뭘 의미하냐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각 동료들에 대한 포지셔닝이 머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터치로 빠르게 내가 볼 잡으면은 내 동료가 어디를 뛰어가고 있겠지? 그럼 그쪽으로 뿌려주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특히나 아모림 자체도 이 원터치 전개를 특히나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프리시즌 훈련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으니까 오늘 경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라, 빠르게 최대한 전개를 해봐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기에서 쿠냐랑 은벤모가 안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경기 라인업은 지난 시즌 맨유 라인업입니다. 15 이한 그 팀이에요. 토미튼 정도 바뀌었겠구나. 골키퍼 정도만 바뀌고 15 이한 그 팀 그대로입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한테 3대0 당하고 1대1 당하고 해서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그 팀. 근데 물론 이제 프리시즌 경기기는 하지만 그대로의 그 팀 라인업을 가지고 어쨌든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본머스도 선수들 많이 뜯기긴 했어.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지난 시즌의 맨유의 경기력이라면 오늘 경기에서 4대1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의 경기력을 항상 기준으로 얘기할 때 잘해진 건 팩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가 물론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맨날 감독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스탠다드, 기준. 맨날 뭐 얘기하는 게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빠른 전개, 빌드업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윙백,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마무리하는 9번 스트라이커,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틀을 좀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기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허점 같은 거는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좋은 점들이 훨씬 많은 프리시즌 경기였다. 남은 프리시즌 경기도 오늘 경기처럼 좀 좋은 모습으로 깔끔하게 프리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25, 26 시즌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